좋아요, 구독. 자, 일단 지금은 좀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7월 말에 제가 요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좀 반등이 좀 미흡하다. 이때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피습되고 이제 그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반등이 좀 불안불안한 반등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왔을 때, 지금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추석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FOMC도 있고, 뭐 그런저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때 상승을 갖다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추석 바로 전날부터 이제 반등이 있었죠. 자, 10월 말에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FOMC가 있으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FOMC 뭐 이제 그 즈음에 가지고 대선을 갖다가 보고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는데 시장이 그 뒤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식 투자나 포트폴리오에서 좀 참고로 갖다 하시면 좀 도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도 시장이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자료 갖다 만들어서 그런데 거의 꽉 찬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시장에 되게 힘이 없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또 의외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전에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 이제 2016년에 이제 대선 직후에서 한 달 동안 미국이 이제 급등세를 갖다가 보였을 때, 이제 그 뒤에도 미국은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한동안 좀 머물렀죠, 그렇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동안 이제 말 그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갖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선 후에 3개월 정도의 수익률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뒤늦게 발동이 걸렸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때하고 약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좌측 상단이 지금 이제 미국 지수고요. 그럼 이제 미국 지수는 완연하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그렇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근데 일본도 지금 뭐 조정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하락 중이고, 뭐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냥 밑으로 지금 내리꽂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미국 증시만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디커플링이 되게 좀 심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커플링이 좀 완화되는 시점이 이제 한 달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글로벌 증시나 이제 못 오른 증시들이 좀 추격해서 오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게, 제가 좀 시장을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피 일봉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좀 바닥인 것 같다. 그때 이제 8월 달에 저점을 갖다가 깰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되게 좋은 주식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시장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과거의 사례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한 달 정도의 텀을 갖다 본다 그러면은 한 12월 첫 주가 다음 주 한 후반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초, 그러니까 12월에는 일단 FOMC가 12월 17일, 18일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까지 시장을 뭐 이렇게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다음 주 초반이 약간 좀 고비,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월봉을 갖다가 월간 차트를 갖다 훼손하진 않았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 이제 2,400을 갖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하고 2,400을 갖다가 깨느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깬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이중 바닥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갖다가 지켜준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건 좀 의미는 퇴색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탄다 그러면은 또 다시 또 복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산업별로 한번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대부분 다 관세, 보조금 축소, 관세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사실 조선하고 그리고 뭐 건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트럼프로 인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게 조선도 원래는 마찬가지인데 조선은 지금 미국이 지금 조선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뭐 그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또 있죠. 그리고 조선 사이클도 아직 다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이제 많이 축소된다 그러면 멀티플을 이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많이 급락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조선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12월 초 이제 약간 지나서부터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등을 한다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갖다가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업종을 갖다가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큰 게 지금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이미 좀 많이 갔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갖다 하기에는 사실 이쪽이 그래도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논리적으로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갖다가 지금 좀 가격도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반등에서는 약간 좀 주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그 단추는 반도체 가치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당분간은 소프트웨어 그런 쪽을 갖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갖다가 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좀 위에서 보면서 그렇게 주도 업종을 찾아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제 투자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아침에 HVM 짚어주셨고 함께 웃음을 지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들더라고요.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반등에 나서줄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24시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켓 이슈로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일단 2,400선 지지하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2월 초를 넘어서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 쪽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도 역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진짜 힘없이 축축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전화위복도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네. 기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약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낙주매매 기법이 일단 제일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눌림목을 찾고 약간 턴어라운드 시점을 갖다가 찾는 방법인데 사실 뭐 이제 오늘 그 뭐 HVM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낙주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시면 지금 이제 하락장도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손절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주식을 갖다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추격 매수가 사실 이제 위험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막 어떤 종목 만약에 뭐 한 50% 올랐다 그런 거 진짜 잘못 매수하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고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에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걸 느끼는데 리가켄바이오도 이제 낙주매매 한번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 가격대를 갖다 그래도 지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어쨌건 낙주매매에 한번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면 그래도 주식이 되게 좀 힘있게 그래도 나름 좀 지지력을 갖다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락하면 그래도 반등이 이제 나왔을 때 적어도 뭐 매수가 정도에는 이제 매도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갖다 하는 것도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그 기법 자료에서 이제 15강에 보시면 이제 해당 내용이 있는데 결국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HLB라는 주식인데 이 주식이 이제 텐베거에 이제 처음 포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다가 3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그 뒤에 이제 4만 원 부근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이제 그걸 갖다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한 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이제 급락할 때 그런 매수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하락을 갖다가 할 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시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 주식이 이제 급락할 때를 갖다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갖다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중형주 시가총액 뭐 한 1조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한 뭐 10,000원 이하에서 지금 17,000원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 언저리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고생을 갖다가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충분히 보상을 해줬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달, 3달 사이에 한 2배 반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저하고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낙주매매의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소개를 드렸었고 미국 주식이 이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도 이제 응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번을 갖다가 다 포착 지정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차트 비법 자료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약세장에 대한 대안 살펴봤습니다. 바로 낙주 매매였는데요. 중대형주를 좀 눌림목에서 잘 공략을 해라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눌림목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자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실 때 꼭 이 USB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꼼꼼하게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네. 증권가에서 엔터 쪽에 진짜 긍정의 리포트를 많이 냈고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쭉 올랐잖아요. 그쵸. 계속 바닥을 기다가. 네. 그럼 이걸 좀 미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게 좀 됐습니다. 좀 됐고 그게 이제 한 2달 무렵이니까 엔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랬었는데 그 뒤로 정말 여러 군데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포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하실 때 실력이 진짜 많이 느세요.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에 진짜를 갖다가 고르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포트가 사실 매일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리포트가 하루에 수백 개나 나오냐고.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재미로 리포트를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중에서 뭐를 투자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 계속 호기심을 갖고 계속 검증을 갖다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50개 증권사에서 이제 1,000명의 애널리스트가 1년에 7만 개 리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1인당 월간 6개를 갖다가 발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포트가 작은 거는 한 5페이지 그리고 리포트가 분량이 많은 거는 100페이지를 갖다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책 한 권을 갖다가 빼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갖다 발간을 할 때는 정말 되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런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연봉이 뭐 1억 이하부터 해서 10억이 넘는 애널리스트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누구는 이뻐서 연봉을 더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 결국은 초과 수익률이더라. 사실 우리가 제일 목말라 하는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좋은 종목과 좋은 타이밍. 그게 결국은 애널리스트의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리포트를 갖다가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베스트 리포트의 이렇게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뭐 당일 혹은 2, 3일 내에 좋은 그런 흐름을 갖다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뭐 지금 사례도 워낙 많아요. 이거는 보통 일주일에 한 2개, 시장이 좋을 때는 일주일 내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공략하는 그런 요 방법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도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갖다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제약은 당일에 11.6%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뭐 4일 내내 이렇게 한 15%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랬었고,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 잡으면 돌리기가 힘든데 미래에셋 대형사에서 이렇게 좋은 리포트가 좋다고 하는 그런 리포트를 갖다가 발간을 갖다 하고 나니까 장중에 11%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베스트 리포트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되게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리포트를 갖다 냈을 때에는 그래도 무언가 시장에서 그래도 평가를 갖다 받게 마련이더라.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조선업종이 리포트가 한투에서 되게 좀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 50포인트 빠지니까 사실 그거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갖다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조선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좀 매기가 살아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일단 리포트 공략법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낙주 매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갖다가 보고 하는 매매법은 아닙니다. 차트가 물론 중요해요, 차트가. 하지만 차트는 마지막에 이제 확인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 7가지의 팩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어떤 팩터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공략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나시면, 근데 리포트를 갖다가 이제 내가 찾았는데 아침 11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통 아침에 한 10분 정도, 그래서 보통 한 8시 반 정도면 이제 20분까지 나온 리포트를 갖다 한 8시 반 정도면 여러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10분도 안 걸리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갖다 매기면서 이 리포트가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거를 갖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법 자료에서는 일단 차트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도 리포트 떠먹여주는 거 좀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의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오늘장을 뒤흔들 리포트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때 꼭 이 USB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뭔가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그러니까요. 주말이고 네.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쉬시는 분들 위해서 공부할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네.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자료일까요? 맞습니다. 예, 눈꽃이 이쁘게 피었는데 이제 뭐 눈꽃 구경을 갖다가 이제 주말에 드라이브로 갖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차트 신차트 공략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 USB로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다는 거를 좀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일단 이 자료를 갖다가 받아보시면 이게 총 87페이지짜리 이제 PDF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짜집기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좀 독창적인 독특한 내용들인데 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알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 그대로 진짜 기술적인 책이에요. 그냥 딱 실전에 써먹을 만한 책. 자, 일단 보시면 이 자료 갖다 보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1강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크게 당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실 때. 내가 한 5종목을 투자하는데 그래 뭐 여기서 뭐 한 2종목에서 이익 보고 2종목에서 손해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한 종목에서 너무 데미지가 커버리면 그러면 이게 계좌가 좀 되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강을 갖다가 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 차트 분석법 그리고 이제 3회 법칙, 사실 이런 내용은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책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그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보조 지표를 병용해서 어떻게 보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RSI하고 그리고 이제 뭐 MACD를 갖다가 어떻게 함께 보는지, 그리고 MACD하고 이격도를 갖다가 어떻게 함께 보는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 차트는 이제
차트를 보통 이제 4개로 분할해 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 주봉, 그리고 일봉, 분봉, 보통 이제 뭐 60분봉, 뭐 10분봉, 5분봉 이제 그렇게 분할해서 하는 방법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라는 방법을 갖다가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아울러 이제 낙주매매도 있고 각 챕터의 이제 끝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3가지 그런 방법들의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챕터 3를 갖다가 보시고 아 그래 나 이 내용 보니까 내가 좀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해서 나 이거 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실 앞에 거는 안 보셔도 되시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지금 MACD 오슬레이터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대부분의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실 MACD 오슬레이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힌지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제 리테스팅 개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MACD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룬 책은 거의 못 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그냥 다이버전스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맞아 그러고 공감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결국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보는 지표를 갖다 말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격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은 또 그때그때 어떤 시황이나 앞으로 이제 어떤 지표나 그런 거는 변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계속 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앞에 것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패턴 매매나 그런 추세 매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1강을 갖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주식을 갖다가 사보라고 이제 뭐 권유를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 갖다가 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 하나 빼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이 차트를 갖다가 딱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대신에 분봉이나 일봉이 아니고 월간 최소한 월간 차트를 보셔야 돼요. 제가 한 5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월간 차트를 갖다가 판단하는 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보셔도 아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좀 약간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혹시 더 사도 괜찮은 자리는 아닌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USB로 이제 제공을 갖다 해드리니까 여러분 그 기법 자료를 갖다 비법 차트 공략 자료 갖다 보시면서 함께 이번 주말에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